학업에서의 실패를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부 규칙의 경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7세기의 검술, 병법, 그림, 서예, 그리고 철학까지 오직 독학으로 통달한 한 무사가 어떻게 공부의 기복을 완벽하게 없애는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절대 자신만의 공부 루틴을 깨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고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공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주만에 포기해버릴 때, 이 학생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강도, 같은 집중력으로 변함없이 책상에 앉습니다. 핑계도 없고 특별한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은 타고난 머리가 좋을 거야. 원래 공부를 좋아하겠지. 나처럼 방해받는 환경이 아닐 거야. 하지만 공부의 규율이 지능이나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공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정규 교육도 스승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독학만으로 여러 분야에 통달했습니다. 그는 검술, 병법, 선, 불교 철학, 그림, 서예를 엄청난 수련으로 공부하여 그 모든 분야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그는 완벽한 공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정확한 시스템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움의 길, 즉 가쿠노미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공부 시간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공부법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각성.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의대생, 지윤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22살의 의대. 이 학년생인 그녀는 의대에 입학할 만큼 똑똑했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지윤이는 완벽한 공부 계획표를 짭니다. 1주차에는 완벽하게 따르며 기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2주차에는 약간의 일탈이 생기지만 대체로 계획을 지킵니다. 3주차, 계획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주차, 완전히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공부 속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시험이 다가오면 일주일 동안 하루 16시간씩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해서 겨우 시험을 통과하고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무조건 꾸준히 공부할 거야.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완벽한 계획, 1주차 성공, 2주차 하락, 3주차 붕괴, 시험 전 패닉 상태의 벼락치기, 그리고 겨우 생존. 이런 악순환을 3학기나 겪은 후 지윤이는 자신이 의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대에서 살아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부가 아니라 벼락치기를 했기 때문에 지식은 머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통과했지만 몇 주 뒤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해부학 실기시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일 만에 200개의 근육 이름을 머리에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간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낙제했습니다. 그날 밤 한 학기 내내 거의 펼쳐보지도 않은 전공 서적들에 둘러싸여 자취방에 앉아 지윤이는 생각했습니다. 난 똑똑해. 의대에도 합격했잖아. 그런데 왜 평범한 학생들처럼 꾸준히 공부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동기부여 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법을 검색하다가 무사의 학습법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동기부여를 느낄 때만 수련하는 무사는 첫 전투에서 죽는다. 진정한 고수는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수련한다. 그는 동기가 필요 없는 규율을 세운다.
지윤이는 그날 밤을 새워 오륜서를 읽었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부할 동기가 생기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기부여가 되든 안 되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챕터 2. 배움의 길. 가쿠노미치의 원칙. 미야모토 무사시는 158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렸고 그는 사실상 혼자 자라며 모든 것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평생 단 한 번의 결투에서도 패배하지 않을 만큼 검술에 통달했습니다. 40살에는 병법에 통달하여 책을 저술했습니다. 50살에는 오늘날까지도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그림에 통달했습니다. 스승도 학교도 정규 교육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마스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가쿠노미치, 즉 배움의 길이라고 부른 방식 덕분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움이란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도 아니다. 배움은 조건, 감정,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매일의 실천이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수련하는 무사는 결코 아무것도 마스터할 수 없다. 그는 20대에 확립한 수련 루틴을 4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동틀 무렵 기상, 2시간의 검술 수련, 1시간의 병법서 탐독, 1시간의 서예 및 그림 수련, 매일 반복, 예외는 없음. 동기부여가 될 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만 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할 때만 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고 싶든 아니든 묵묵히 해냈습니다. 지윤이는 이것을 읽고 자신의 근본적인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기분이 내킬 때 하는 무언가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수련을 숨을 쉬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학습의 일관성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육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지능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공부의 구조입니다. 실패하는 학생들은 변덕스러운 동기부여에 의존합니다. 반면 성공하는 학생들은 변하지 않는 구조에 의존합니다. 공부가 감정에 좌우되면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공부가 구조에 좌우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지윤이는 이를 즉각 시험해 보았습니다. 동기가 생기면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나는 매일 오후 6시에 2시간 동안 공부한다. 동기부여는 상관없다로 바꿨습니다. 1일차, 동기가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2일차, 피곤했지만 어쨌든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3일차, 친구들이 놀자고 유혹했지만 거절하고 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구조에 기반한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동기부여에 의존했던 지난 3개월보다 훨씬 더 꾸준히 공부를 해냈습니다. 구조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정해진 시간의 자리에 앉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챕터 3. 감정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카타치의 원칙. 구조적인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윤이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기는 했지만 공부의 질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5번이나 읽기도 했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머리에 들어온 것은 20분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사시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놓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타치, 감정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원칙이었습니다. 무사는 정신이 나약해졌을 때조차도 완벽한 형식을 연습한다. 형식이 올바르면 결국 정신도 그에 맞춰 정렬된다. 정신이 올바르게 되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코 수련할 수 없다. 무사시는 매번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검을 내리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 똑같은 움직임. 집중이 잘 되든 산만하든 의욕이 넘치든 없든 형식은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무사시는 형식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형식을 유지하면 방황하던 마음은 결국 그 구조에 굴복하게 됩니다. 지윤이는 자신이 아무런 형식 없이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마음이 따라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가끔은 따라줬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부에는 시간과 분량이라는 구조는 있었지만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사시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부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지윤이의 공부 형식은 이러했습니다. 책상에 앉는다. 허리를 곧게 편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댄다. 눈을 감는다. 심호흡을 3번 한다. 명확한 학습 목표를 소리내어 말한다. 나는 오늘 이 특정 주제를 마스터할 것이다. 전공책을 펴서 목표 페이지를 찾는다. 한 문단을 읽는다. 책을 덮는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해 소리내어 말한다. 책을 다시 펴서 정확한지 확인한다. 전체 공부 시간 동안 이를 반복한다. 이 형식은 융통성 없고 기계적이며 거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형식은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는 이 형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은 억지로라도 집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형식을 적용한 첫날, 지윤이의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려 했지만 형식은 계속해서 그녀를 제자리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책을 덮고 기억해서 말하라. 집중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게 설계된 방식이 그녀의 뇌를 강제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 뒤, 이 형식은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형식을 따르기 시작하면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집중이 잘 돼서가 아니라 형식이 집중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20년 동안 학습법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구조화된 학습 프로토콜이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 읽기에 비해 정보 기억력을 60에서 80%나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는 강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 강제적인 정보 처리가 지식을 뇌에 더 깊게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3번째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챕터 4. 단 하나의 몰입, 슈츠의 원칙. 구조와 형식에 기반한 공부를 시작한 지 2주차. 지윤이는 그 어느 때보다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생화학을 전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5과목으로 나누니 과목당 24분이 주어졌습니다. 깊이 파고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사시가 강조한 슈츠, 즉 단 하나의 몰입에 대한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10가지 기술을 얕게 배우는 무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과 같다. 단 하나의 기술을 1만 시간 동안 수련하는 무사만이 그것을 마스터한다. 수련을 분산시키면 아무것도 통달할 수 없다. 수련을 집중하면 모든 것에 통달한다. 무사시는 검술, 병법, 예술, 철학을 동시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오로지 검술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에 통달한 후에야 다시 수년 동안 오로지 병법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마저 통달하면 또 수년 동안 예술에만 집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평범함이 아니라 순차적인 통달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자신의 공부가 너무 산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5과목을 건드렸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의 지식이 뇌에 깊이 각인되기도 전에 뇌는 다른 과목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사시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단 하나의 과목, 통달할 때까지 완벽하게 집중하기, 그 후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기. 그녀의 시험 일정은 6주 뒤에 해부학, 8주 뒤에 생리학, 10주 뒤에 양리학이었습니다. 그녀는 3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대신 6주 동안 오직 해부학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오직 해부학에만 완벽하게 몰두했습니다. 동기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리학은 아예 안 보는 거야? 그러다 다 까먹을걸? 하지만 지윤이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집중된 연습이 마스터를 만든다. 산만한 연습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1주차에는 매일 2시간씩 오직 골격계만 팠습니다. 2주차에는 오직 근육계만, 3주차에는 오직 신경계만 팠습니다. 매주 단 하나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집중했습니다. 이리저리 건너뛰는 일은 없었습니다.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깊고 지속적인 집중을 유지했습니다. 해부학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윤이는 동기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부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산만한 주의력이 아닌 집중된 몰입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녀는 생리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생리학 시험을 2주 앞두고 매일 2시간씩 오직 생리학에만 완벽하게 몰입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17년 동안 기억과 학습을 연구해온 예일대학교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과목을 번갈아가며 공부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학습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식을 습득할 때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공부가 분산된 공부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뇌는 강력한 신경회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회로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다른 과목으로 전환해버리면 약하고 쉽게 잊혀지는 연관성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챕터 5. 의도적 반복, 렌슈의 원칙. 해부학에 몰두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지윤이는 좌절스러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완신경총에 대해 분명히 5번이나 읽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무사시의 렌슈, 즉 의도적 반복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검술에 대해 읽는 것은 수련이 아니다. 검을 한 번 휘두르는 것도 수련이 아니다. 그 움직임이 당신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검을 1000번 휘두르는 것, 그것이 진짜 수련이다. 반복이 없는 배움은 오락일 뿐 학습이 아니다. 무사시는 검술에 대해 읽기만 하고 자신이 훈련받았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타격 기술이 자동적이고 완벽하며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하루에 1000번씩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지윤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의학 지식을 그저 눈으로 읽어놓고 그것을 공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읽는 것은 수동적인 소비일 뿐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능동적인 반복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부 형식을 즉시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공부 형식은 이러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읽는다. 책을 덮는다. 기억에 의존해 그 개념을 백지에 써본다. 정확한지 확인한다. 틀린 부분을 표시한다.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다시 기억에 의존해 써본다. 정확한지 다시 확인한다. 1시간을 기다린다. 다시 써본다. 틀린 곳이 0개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반복을 통해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데 45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한 개념은 영원히 뇌에 새겨졌습니다. 이전에 지윤이는 2시간 동안 30개의 개념을 훑어보고 그중 겨우 5개만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2시간 동안 3개의 개념만 파고들었지만 그 3개는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 진도 빼기보다 완벽한 통달을 선택한 것입니다. 5번을 눈으로 읽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완신경총이 기억에 의존해 10번을 백지에 써보고 나자 영구적으로 뇌에 각인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도 복습 없이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10,000번 연습하는 것이 10,000개의 기술을 한 번씩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지윤이는 이것을 무자비하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해부학 구조를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쓰고 영원히 남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부 속도는 느려졌지만 효율은 무한대로 치솟았습니다. 한 번에 다루는 양은 적었지만 다룬 내용은 100%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16년 동안 기억 형성을 연구해온 MIT인지 과학자는 기억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인출 연습이 단순 반복 읽기보다 장기 기억 유지 측면에서 300%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을 꺼내려는 매 순간의 시도가 뇌의 기억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은 거의 영구적인 정보 각인을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은 얕은 기억을 만들지만 고통스러운 인출의 반복은 영구적인 지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칙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 마스터의 목록, 모쿠로쿠의 원칙. 새로운 공부 시스템을 도입한 지 6주차,
지윤이의 학습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몇 주 전에 완벽하게 마스터한 해부학 개념들을 복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질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사시의 마지막 학습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모쿠로쿠, 마스터의 목록입니다. 무사는 자신이 통달한 모든 것의 목록을 유지한다. 그는 이 목록을 규칙적으로 점검한다. 다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녹슬기 마련이다. 평생에 걸쳐 무사시는 자신이 연마한 기술, 배운 병법, 얻은 깨달음을 상세히 기록한 모쿠로쿠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인 복습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짧은 점검이었습니다. 진정한 검술의 대가는 수년 전에 터득한 기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그 예리함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학생은 몇 주 전에 통달한 개념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격을 둔 복습을 통해 지식을 지켜냅니다. 지윤이는 자신만의 모쿠로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일차, 새로운 내용을 몰입해서 형식에 맞춰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2일차, 전날 공부한 내용을 단 5분 동안 복습한다. 7일차, 첫 주에 공부한 내용을 10분 동안 복습한다. 30일차, 한 달간 공부한 내용을 15분 동안 복습한다. 완벽하게 통달한 모든 개념은 복습 일정표와 함께 그녀의 마스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데 공부 시간의 80%를 썼고 과거의 목록을 유지하는데 20%를 썼습니다. 이것이 망각 곡선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예전에 지윤이는 무언가를 깨달아도 절대 복습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 때가 되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마스터한 지식은 전략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영원히 그녀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1주차에 외운 해부학 지식이 6주차에도 완벽했던 이유는 2일차, 7일차, 그리고 30일차에 짧게 복습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기억 유지를 이뤄낸 것입니다. 무사시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이미 통달한 기술 목록을 점검하며 매일의 연습으로 검술의 최고 경지를 유지했습니다. 지윤이도 이를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마스터한 지식은 곧바로 마스터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그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공부는 없었습니다. 그저 통달의 경지에서 계속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장기 기억을 연구해온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망각 곡선에 따르면 복습 없이 48시간이 지나면 학습한 정보의 70%가 날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간격을 둔 복습은 이러한 붕괴를 막아줍니다. 1일차, 7일차, 30일차의 복습은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사실상 영구적인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 목록 유지 시스템이야말로 전문가들이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챕터 7. 완전한 변화. 무사시의 학습 시스템을 발견한 지 4개월 후 지윤이는 과거의 학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에 휩쓸려 패닉 상태로 벼락치기를 하던 학생에서 규율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학문을 통달하는 학생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루틴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매일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형식을 따릅니다. 구조화되고 능동적이며 반복적인 몰입으로 단 하나의 과목에 집중하여 완벽히 통달합니다. 마스터한 개념은 목록에 추가하고 일정표에 따라 목록을 복습합니다. 오후 8시 공부가 끝납니다. 어떤 동기부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구조, 형식, 집중, 반복, 그리고 유지보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험 성적은 경이롭게 변했습니다. 1학기, 벼락치기로 간신히 턱걸이 통과. 2학기, 똑같은 패턴으로 간신히 통과. 3학기, 똑같이 간신히 통과. 그러나 무사시 시스템을 도입한 4학기, 학년 상위 10% 진입.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한 5학기, 학년 상위 5% 진입.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시험용으로 암기하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학을 배우고 지식을 뇌에 영구적으로 새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마스터 목록을 통해 철저히 복습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배운 해부학 지식도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한결같이 공부할 수 있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기억해? 지윤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무사시의 배움의 길을 따라가 5개의 원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지. 첫째, 가쿠노미치. 공부를 기분에 따른 활동이 아니라 매일의 수련으로 삼는다. 동기부여보다 구조, 영감보다 일관성. 둘째, 카타치. 완벽한 형식으로 공부한다. 방황하는 마음을 통제하는 엄격한 구조. 형식이 집중을 만든다. 셋째, 슈추. 한 번에 단 한 과목만 통달할 때까지 완벽하게 집중한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다. 넷째, 렌슈. 머리에 완전히 남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읽고, 책을 덮고, 기억해서 백지에 쓰고 다시 반복한다. 양보다 질. 다섯째, 모쿠로쿠. 마스터한 모든 지식을 목록화한다. 전략적으로 복습한다. 간격을 둔 반복으로 지식을 지켜낸다. 그녀의 극적인 변화를 지켜본 스터디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너 예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어떻게 아는 건 훨씬 더 많아진 거야? 지윤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효과 없는 방법으로 오랜 시간 앉아만 있었어. 지금의 나는 완벽한 구조, 형식, 집중, 반복, 그리고 유지 보수를 통해 적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공부하거든. 양보다 방법론이 훨씬 중요해. 챕터 8. 공부 규율에 대한 진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지윤이가 알게 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의 일관성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들쭉날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규율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동기부여에 의존합니다. 형식 없이 공부하여 온갖 방해 요소에 노출됩니다. 여러 과목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그 어느 것도 깊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반복 없이 눈으로만 읽어 결국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 복습하지 않아 지식의 소실을 스스로 보장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합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남들보다 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시스템, 억지로라도 집중하게 만드는 시스템, 지식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그 지식을 영원히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사시는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져서 40년 동안 수련한 것이 아니라 매일 수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윤이는 새 학기 동안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스템이 나약했던 것입니다. 무사시의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녀의 공부는 자동으로 일관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부 시스템이 허술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규율과 일관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윤이는 고전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무사시의 시스템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빡빡해. 너무 진도가 느려. 난 더 많은 범위를 빨리 훑어야 해. 그 학생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통달보다 속도를, 기억하는 것보다 진도 빼는 것을, 뼈대 있는 구조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받아들인 소수의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동기는 시스템 도입 후 단 한 학기 만에 하위 30%에서 상위 2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려서가 아니라 구조, 형식, 집중, 반복, 복습을 갖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21년 동안 학업 성취도를 연구해온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공부하는 시간의 양과 성적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공부 시스템의 질과 성적의 상관계수는 0.7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구조화되고 능동적이며 집중도 높은 공부 시스템을 채택한 학생들은 체계 없이 2배의 시간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볍게 앞지릅니다. 방법의 질은 언제나 시간의 양을 이깁니다. 챕터 9. 앞으로 나아갈 길. 흔들리지 않는 공부 규율을 만들기 위해 무사시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가쿠노미치, 배움의 길을 확립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8시, 타협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 벅차다면 단 1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동기부여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일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달력에 매일 공부한 날을 X자로 표시하십시오. 목표는 꾸준함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카타치, 형식을 도입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공부 의식을 만드십시오. 구조화된 프로토콜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1. 심호흡을 3번 한다. 2. 학습 목표를 소리내어 말한다. 3. 한 문단을 읽는다. 4. 책을 덮는다. 5. 기억해서 소리내어 말한다. 6. 정확한지 확인한다. 7. 다시 반복한다. 매번 공부할 때마다 이 형식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 여러분의 정신을 길들일 것입니다. 목표는 구조를 통해 뇌가 강제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주차에서 5주차, 슈추, 단 하나의 몰입을 적용하십시오. 가장 시급한 시험 과목 하나를 정하십시오. 공부하는 시간 내내 오로지 그 과목 하나만 파고드십시오. 이 과목, 저 과목 건너뛰지 마십시오.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하나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 끝난 뒤에야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시오. 목표는 얕은 겉핥기가 아닌 깊이 있는 통달입니다. 6주차에서 8주차, 렌슈, 의도적 반복을 연습하십시오. 수동적으로 눈으로 읽는 것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뇌에서 끄집어내십시오.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책을 덮고 기억에 의존해 백지에 쓰고 정확도를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반복하십시오. 현재의 개념을 완벽하게 쓸 수 없다면 절대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도는 느려지겠지만 기억은 영원해질 것입니다. 목표는 처절한 반복을 통한 영구적인 지식 각인입니다. 9주차, 모쿠로쿠, 마스터의 목록을 구축하십시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지식의 복습 일정을 만드십시오. 공부한 다음 날 5분 복습, 일주일 뒤 10분 복습, 한 달 뒤 15분 복습. 전체 공부 시간의 20%는 이 목록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목표는 망각을 막고 통달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8에서 12주 뒤에는 공부가 자동적인 일상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동기부여를 짜내서가 아니라 동기가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학습 시스템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구조화되고 능동적이며 집중된 학습 프로토콜을 사용한 학생들은 6개월 뒤에도 지식의 85%를 기억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겨우 15%만 기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화된 학습을 한 학생들은 90% 이상이 꾸준한 공부 습관을 유지한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30%만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은 더 나은 학습 효과와 지치지 않는 규율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스승도, 정규 교육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 동안 유지된 순수한 독학 시스템만으로 검술, 병법, 철학, 그림, 서예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내 삶에 후회는 없다였습니다. 완벽한 배움의 규율로 점철된 삶, 초인적인 의지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부의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 사무라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규율, 흔들림 없는 배움의 자세, 학업의 성공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며칠 공부하다가 포기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무사시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구조가 동기를 대체합니다. 형식이 집중을 창조합니다. 몰입이 통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복이 기억을 보장합니다. 유지보수가 망각을 막아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공부와 규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사시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마스터할 과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단 하나의 구체적인 과목을 적으십시오. 나는 구조, 형식, 집중, 반복, 유지 보수를 통해 이 과목을 반드시 마스터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공개적인 선언이야말로 체계적인 행동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더 나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구조는 그 흔들리지 않는 공부의 규율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끝까지 도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변덕스러운 벼락치기를 멈추고 체계적인 통달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공부 시간을 정하십시오. 당신만의 공부 형식을 만드십시오. 단 하나의 과목에만 집중하십시오. 영원히 기억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